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 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2월 벌써 몇 번째 방송이에요? 세 번째 방송인가요? 자,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저희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한 라디오를 6, 7년 하다 보니까 입에 시청자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갖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을 불러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인사부터 할게요. 저는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메인 DJ 진행하고 있는 테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제가 아무런 제스처도 안 하니까 무섭대요. 자, 여러분, 오늘 서천 지역의 날씨는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하루 종일 이렇게 구름이 뭐 거의 뭐 우리 지붕 위에 올라와 있는, 비구름이 우리 거의 지붕 위에쯤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빈틈없이 비를 뿌리고 있는 그런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월 하고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이땡이죠. 여러분들은 봄이 오려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갑자기 다시 두꺼운 패딩을 찾아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요즘 일기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빨리 따뜻한 봄날이 와야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던 몸과 마음을 움츠렸던 것들을 활짝 피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데, 이렇게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날씨들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른 거는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없는데, 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뭐 급작스럽게 중국을 좀 갔다 왔어요. 외국을 좀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날씨도 뭐 흐리고 비 오고, 그리고 폭설이 좀 내렸어요.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차로 40분 거리를 5시간 10분 정도를 간 것 같아요. 중국은 정말 뭐 공산주의 국가라 그런지 비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면서 이제 도로가 통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모든 고속도로 진입을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제가 그 밖에 그 날씨를 이제 지켜보면서 도로 상황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풍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제설 차량하고 막 눈을 밖으로 밀어내는 커다란 트럭들이 도로를 움직이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눈을 치우는데, 이 나라는요, 그 염화칼슘을 뿌리는 작은 차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였는데 그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차는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위가 완전히 뭐라고 되나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염화칼슘을 뿌린 눈들이 왜 이렇게 녹는 눈이 아니라 포슬포슬해지는, 이제 뭐 물에 젖은 눈같이 되잖아요. 그런 눈들이 도로 위에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운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도로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거의 차량이 뒤엉켜서 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차량이 미끄러져서 앞으로 나가고 뭐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제가 갔던 데가 칭다오인데요. 우리 그가 중국이 좀 못 사는 나라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저는 예전에 중국의 큰 도시들만 다녀봤거든요. 저 북경하고 뭐 상해, 그리고 저기 청도,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장가게 갔었고, 그 다음에 해남도 하이난 갔었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대령 갔었고 하얼빈 갔었는데요. 대부분이 다 저는 큰 도시만 다니다 보니까 이 청도라고 하는 도시 한 도시가 사이즈가요. 인구가 1,000만 명. 그리고 그 도시의 크기가 면적이 경상북도만 하다고 그랬나요? 도시가? 뭐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이즈고요. 도시가 도로하고 건물들이 아주 기획적으로 잘 지어지고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어마하게 큰 도시로 점점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삼 또 느낀 게 중국의 물가가, 요번에 갈 때 제가 그 중국 위안화 환율을 일 위안에 180원 정도로 알고서 일단 환전소를 갔었는데, 제가 그 우대 등급으로 해서 환전을 받아도 환율이 186원이었었고요. 조금 환전하는 그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공항에서 제가 환전을 했는데, 우대를 받아서도 1위안이 206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환율이 올랐나 싶어서 중국에 들어가 봤더니 물가가요. 이거 정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비싸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물가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가 놀랐냐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도 커피를 몇 잔을 마셔야 되는데, 길을 걷다가 그냥 도로변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노네임드죠. 그 이름 유명하지 않은 그냥 일반 커피숍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했더니 그 커피 한 잔이 얼마를 받냐면요. 250위안, 25위안을 받더라고요. 그 25위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시면 약 5,000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커피 한 잔이. 이게 무슨 스타벅스나 무슨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카페벤이나 이런 커피숍이 아니고요. 그냥 중국에서 이거 동네 커피숍인데도 불구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 25위안, 카페 라떼 한 잔이 30위안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엄청나다 해서 청도 공항, 칭다오 공항에서 내가 커피를 한 잔을 딱 시켰더니 그 칭다오 공항에서는 커피 한 잔이요 9,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8천 몇백 원. 그래서 이게 중국 물가가 이게 대단하구나. 식당에 가서는 뭐 음식 하나 한 접시당 뭐 한 7,000원, 8,000원 정도 하는 음식들 시켜서 먹는데, 솔직히 그 음식의 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음식하고는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의 질들이죠. 아무튼간 물가는 중국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국민들이 여행지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곳이 바로 인근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환율이 아직도 800원대 후반, 900원대 초반 뭐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뭐 올랐을 때는 9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찌됐든 일본의 환율이 아직까지 낮은 상태라 그런지 일본으로 여행들을 좀 많이 가시고, 일본이 또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물가가 좀 저렴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중국 이야기는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노래 선곡을 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봄 노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같이 들려드릴 노래는요, 정은지가 부르는 노래죠. 하늘바라기. 같이 들으면서 숨 좀 고르겠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같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봄이 와서 여러분들 뭐 이 두꺼운 외투 좀 벗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밖에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테리왕자 궁중이야기 2월 22일 방송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생방송 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최유사님 반갑습니다. 재한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빈님 안녕하세요. 반가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님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 폭설로 주유소 기둥이 무너졌다고 하던데 여전히 눈이 많이 오나 봐요. 예, 제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과연 비행기가 뜰까 싶을 정도로 왔었는데요. 다행히 비행기가 한 예정 시간보다 한 50분 정도 늦게 뜨긴 떴어도 다행히 떴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상 기온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이 많이 변하고 있고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근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 뭐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인간이 이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어, 여러분들은 그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중국에 가서 또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거리 그 시내 도시를 다니면서 걸으면서 못 본 게 있어요. 쓰레기통을 못 봤어요. 그리고 도시만에서 이렇다 할 잡쓰레기들을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혹시 쓰레기를 버리면은 잡아다가 때리나 싶을 정도로 도시가 깨끗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국민들의 국민 의식이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빨리 어떤 그 자유경제의 어떤 그런 체제로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경제 체제를 본 거는 제가 그 야시장을 이제 갔는데 이제 야시장을 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야시장하고 좀 다르게 중국의 야시장은 대부분의 이제 그 먹거리로 이제 이루어진 게 특징입니다. 근데 먹거리가 특징인데 이렇게 쭉 두루 살펴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야시장이 됐던 어디 가면 그 먹거리의 종류가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그 종류가 그 종류. 뭐 이 집에서 파는 것도 그렇고 저 집에서 파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가짓수의 음식들을 길거리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길거리 음식의 질이 상당히 높았어요. 엄청나게 질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빨리 시급하게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길거리 음식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탕후루 가게를 몇 군데를 봤는데 그 탕후루는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탕후루 안에 쓰는 과일들이 뭐 포도, 딸기, 귤 뭐 이런 식의 과일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과일들이 대부분 단 과일을 많이 써서 탕후루를 만들고 그러는데 중국의 탕후루 가게를 갔더니 탕후루 가게는 뭐 포도를 갖고 탕후루 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딸기, 뭐 귤 이걸로 탕후루 하는데 못 봤어요. 대부분 탕후루로 이제 가게들이 탕후루 가게에서 팔고 있는 그 탕후루 안에 들어있는 그 과일이 보니까 왜 그 우리 사과 있죠? 애기 사과, 조그마한 사과. 그 사과 가운데 씨를 쏙 다 이렇게 동그랗게 파낸 다음에 그것을 엮어서 그 설탕 시럽을 묻혀가지고 이제 굳힌 탕후루들을 팔고 있는데요. 이 탕후루 하나 가격이 15위안이었습니다. 15위안, 15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 3천, 2천 한 6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00원, 네, 2,6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한국 탕후루는 하나 먹어보고 두 번 다시 안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달아서. 근데 이
중국 탕후루는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이라도 보자 해서 하나를 딱 먹었는데 거기에 달려 있는 과일이 5개인가가 달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3개를 먹었어요. 왜냐면 그 사과가 단맛이 별로 없는 새콤한 사과를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새콤 달콤하고 질감이 뭐 씹을 수 있는 과일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포도, 딸기, 귤 이런 것들은 뭐 씹지 않아도 그냥 몇 번만 그냥 오물오물하면은 다 녹는 과일들인데 이거는 사과다 보니까 계속 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차라리 우리 한국도 이런 탕후루를 갖다가 과일을 쓴다면 어른들도 좀 사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또 중국 얘기를 좀 어쩌다 했네요. 자, 새로 또 누가 오셨어요. 송상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은 들었으니까 저도 손은 들어드릴게요. 송상희님, 지난 방송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분은 한번 누군지 찾아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다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새로 한 뉴페이스라 제가 이분은 한번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심 있는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구독자가 208명이에요. 이 송상희 님이 오시기 전까지 207명이었거든요. 207명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간 것 같은데 송상희 님이 오셔서 20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저는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구독자가 못돼도 2,000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208명이라는 게 좀 억울합니다. 왜들 관심을 안 가지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0명이 되면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테리우스의 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주변 분들 연락하셔가지고 우리 테리와 항자 국능 이야기 방송되면 실시간 저기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테리왕자 국능 이야기 이제 여러분께 서천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먼저 우리 서천의 발빠른 소식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뉴스 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 전화 연락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고정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테리왕자 공준 이야기 라디오 방송 중이고요. 뉴스 서천의 예, 고정만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대표님 어떻게 목소리가 조금 어디 안 좋으세요? 목이 계속 잠기네요. 혹시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지금 날씨가 하도 일기가 이상해서 대부분 감기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감기가 지금 다 안 나은 상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물을 막 마시던 중인데 전화 주셨습니다. 살에 걸리셨나 보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대표님. 예, 일주일 만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방송 이후에 열심히 취재하고 오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좀 많네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서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소식이니까 예. 차근차근 좀 전달해 주시죠. 오늘 지금 방금 끝난 서천군의 임시회 5차 본회의 내용에서 네. 김경재 군의회 의장이 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폐회 직전에. 네, 무슨 그래서 말이죠?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네. 지금 현재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추진하는 업무 계획에 대해서 군내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들이 이제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에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인데요. 네. 일단 이제 3월 공로 연수를 앞둔 4급 서기관인 국장이 네.
지금 이제 4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직 4월이 안 됐죠. 1월 5일쯤인가 이 이제 뭐 사표를 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긴 한데 3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네. 당연히 이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현장에 그러니까 그 의회에 네. 본회의장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나오지 않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출근했는데도 팀장에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한 과장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4급 서기관에 대해서 김경재 의장은 3월 1일부터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면 집행부는 회장, 국장을 설득해서 본회의장에 와 있어야 하고 설령 국장이 이제 출석할 생각을 못했더라면 직제상 상급자인 부군수나 군수가 설득을 시켜서 참석토록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공업과 같은 경우가 이제 출근하고도 과장이 출근하고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산림공업과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보고 순서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군의 의장이 허락을 해줬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팀장이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허락을 해서 보니까 팀장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과장이 출근하면서 올 6월달 해당 산림공업과장도 6월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회의장에 팀장을 대리 출석시켜가지고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건데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이건 국민의 대표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이 출근하고도 그거를 자기 업무에 직분을 방기했다는 건 이건 비난받다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 추후에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사를 작성 중에 있는데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지면에 이제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 집행부하고 군의회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서천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후속 취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강해서 알려주신 걸로 하고요. 또 다음 소식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요것도 그러면 오늘은 다음 주에 보고할 얘기이긴 하지만 네.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가 암행 단속을 나섰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서천군청 역시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청과 그다음에 사업소 그다음에 13개 읍면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2월 7일일 겁니다. 서천군청의 부군수가 이제 서천특화시장과 관련한 화재와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그날인데 그날 군청 업무용 차량에서 선물 보따리를 꾸러미를 5개 내려가지고 차에 옮겨 실는 것을 본 국민권익위가 그 모습을 보고 단속을 했습니다. 간도 크다. 예.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직무 연관성과 있는 산단에 있는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이 직무 연관성 있는 데서는 김영란법과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5만 원 이상이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직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액수에 관계없이
받아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권익위가 선물 꾸러미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차량으로 옮겼던 그 직원에게 이제 그 선물 받은 사실은 이제 확인서를 확인서를 받아난 뒤에 군청 이제 홍보 감사 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이 직원이 받은 선물 박스를 군이 지금 현재 그 식당에 있는 그 냉장고에 지금 보관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이제 해당 선물을 준 업체에 다시 돌려준다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선 의원이 이거 역시 지적을 해서 드러난 건데 이게 이제 군청 내에서 이렇게 그 선물 수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공직기관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고 말도 안 되는 거네. 네, 선물을 받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았다는 것은 이 공무원이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죄의식이 없는 거다. 공직기관 확립을 힘써달라. 그래서 이제 서천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군이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 선물을 업체로부터 직무 연관성 있는 업체로부터 선물 받은 이런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청렴도 제고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다시 청렴도가 하락하는 부패한 서천군 이렇게 청렴하지 못한 서천군이라는 지적에서 이제 오명을 쓰게 될 겁니다. 야, 진짜 공무원 입장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데서 받는 것도 솔직히 그렇지만 직무에 관련 있는 곳에서 선물을 받아서 그거를 관용차에다 싣고 와서 자기 차에다 옮겨 실었다는 거 이거 왜냐하면 다소 이 직원이 굉장히 그 부서 내에 네. 직원이 그 사람 혼자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받아온 건데 받아온 거 직원 전체 인원 거를 받았겠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받아왔고 그래서 이제 그 관용차를 네. 다른 사람이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그거를 보고 목격을 하고 국민권익위 감찰이 적발을 해낸 거죠. 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6급 이하는 네. 서천군에서 징계를 하고요. 네. 6급 이상부터는 충남도에서 징계를 하도록 돼 있어서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6급 이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제 자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확인해도 아직 연락이 안 왔고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 측에서는 징계하게 되면 징계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 징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이렇게 군에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네. 어떤 문제의식이 없어지고 죄의식이 없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면은 뭐 젊은 공무원인 것 같은데 그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공직기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뭐 이런 소식 전하는 저도 좋지는 않습니다. 듣는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 오늘 시간이 저한테 할애해 주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특화 시장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주세요. 네. 특화 시장에 입점한 상인들은 전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 일단은 카드 결제가 되든지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그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사를 해서 소득을 얻었으면 이 서천군에다가 세금을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득세라든 뭐.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불이 난 서천 특화시장 그 수산물 등과 관련해서 네. 그 확인을 해보니까 무려 그 208개 점포 중에서 쉬운 3개 점포가 네. 그동안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예. 영업을 해온 겁니다. 무허가 영업을 해온 어머. 거죠. 어머 네? 어머. 네? 그게 그래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 개설 그 사용 그러니까 개설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확인을 그 허가를 해주는 그 요건 중에 그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이게 시장이 개설될 때 그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쉬운 3개 점포가 저쪽 구매마을 쪽에 그 난전으로 있었던 그 재래시장 상인들을 지금 그 불이 난 이 특화시장 자리로 전부 다 이제 그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게 무허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시던 분들까지 이쪽에 입점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근데 군에서 그거를 지금까지 간과를 해왔다가 문제가 난 것은 이번에 불이 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겁니다. 네, 이 네, 네. 무이자 대출은 충남도가 이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이 두 군데 은행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이제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1억 대출을 해주는 첫 번째 조건이 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208개 중에서 쉬운 3개 업체가 그 점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한테는 무이자 대출은 2년 동안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무이자 대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난 네? 이득이죠. 이자 없이요. 한 5% 되는 이자는 그러니까 그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농협과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이게 부담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1억이라는 돈, 물론 이제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대출 금액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금액을 전혀 대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거죠. 참, 아니 그래서 그림의 떡이 그걸 앞서가지고 이거 무허가 영업부터가 문제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 부가가치 세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보게 되면 이게 안 낸 사람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일 날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무이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서천 군지구는 47건. 이게 47건이 또 명의 될 수 있는 거죠. 점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47건에 22억 원. 하나은행 서천 지점이 57건에 30억 원. 그래서 총 97명이 52억 원을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야, 근데요, 저희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네. 용도는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용처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용처가 분명히 피해 때문에 이제 피해 사실
군에서 발급해주는 재중소기업 확인증이 있어야만 이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리고, 네, 네.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확인을 네. 하고 이제 대출을 네. 받은 다음에 네. 그 받은 돈을 다시 또 그 시장에다 투입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건 저도 그 제안 관련해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만약에 충남도나 은행에서 이렇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데 네. 그거를 다른 데다가 넣어가지고 뭐 이자 불리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어유, 용도를 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글쎄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식선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용처는 불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예, 아무튼 왜냐면 용처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네. 신용도 좋은 사람들한테 한 5%든 10%든 연에 10%든 이자만 받는다고 해도 뭐 1억을 받았으면은 1년에 10%만 더 1,000만 원이 그냥 자기 수익으로 그렇죠.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이거 명확하게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용빈 서천사랑 시민모임 대표는 이제 명백한 탈세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영업한 건 명확 이거 고발하셔야 됩니다. 탈세고, 추진과 함께 이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 화마로 근데 인해서 네. 피해 보신 거는 애석하지만 음, 불법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영위해 오시다가 피해를 본 것까지 음, 이 뭐 국가 군이 나서서 그 불법을 자행한 분들까지 피해 보상을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적으로 저 영업을 해온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탈세가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싼 임대료를 내고 그 안에서 무허가로 영업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탈세 함께 형사처벌을 해야 되지만 네. 정말 시장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는 않았지만 네. 이번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네. 냉동 창고에 생선을 넣어가지고 특화시장 상인들한테 도매로 공급해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대출의 혜택도 없고 그다음에 군의발행인은 재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발급 못 해주죠. 그 입점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입점을 안 해주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군 소유의 시장에 입점해 있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그동안 탈세해온 사람들한테는 피해 보상 그렇게 해주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실제 사업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그런 분들이 시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소외되고. 혜택을 아무런 조치를 못 해주게끔 한다라는 거는 이건 정부적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임시시장이 개설이 되면 네. 이 지금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임시시장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각종 성금으로 지금 계속 성금들이 답지하는데 네. 이분들한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 점포들과 내지 않은 점포들 간의 이 피해 보상, 그러니까 성금은 이 차등에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얌체적으로 영업을 해오신 분들한테 동일하게 피해를 입으시고 진짜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서 사업을 해오신 분들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불이 어찌됐건 상인들 시설에서 불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네. 참 찾아야 되지 아직 않나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최초 불이 난 진짜.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불을 낸 업체 점포한테는 네.
그 점포와 그다음에 시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상인회. 서천 특화시장 상인회의 네. 본보기로라도 네. 이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서천군에서 그렇죠. 서천군이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거를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만 다음번에 또 불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선례가 되는 거죠.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는 거다. 네, 네. 액수에 상관없이 그렇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천시장 화마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서천 군민들 또한 또는 뭐 전국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답지를 하고 뭐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취재가 되시고 지역의 소문들이 이렇게 퍼지고 하면서 서천 군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영위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던 그런 상인들에 대한 시선들이 한결같이 고운 시선들만 아니라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좀 저도 이제 촉감적으로 좀 느끼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200 몇 개죠? 208개 점포 중에서 4분의 1이잖아요. 50개면. 그렇죠. 네. 25% 정도가 사업자를 안 내고 진짜 생으로 꽁으로 진짜 벌어먹고 살면서 세금 하나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게 분개할 만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 그렇죠. 자체가. 네. 더군다나 본인 점포라고 그러면 화재보험 안 들겠습니까? 내 거면 무조건 들어야죠. 이 화재보험 가입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요. 다 들지 않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거의 그 상가면 웬만하면 다 들던데. 그 208개 점포 중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네.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81개 점포가 가입을 해 있고 81개만. 네, 민간보험에 24개 점포. 그래서 105개 점포만이 이렇게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8개 중에서 105개는 그 점포는 피해 보상, 화재로 인한 그 자기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만 네. 103개 점포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만 그 성금으로 인한 것만 받을 수 있지. 네. 자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서 피해 보상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상인들은 이게 건물이 내 거 아니고 군 거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 불이 나든 뭐 하든 뭐 신경 안 쓸 거고 설마 또 뭐 이렇게 군에서 하는 건데 불이 나겠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화재보험료 1년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일반 보험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인이 낸 납부보험료의 60%를 네. 군비와 도비가 각 그 30%씩 60%를 보조를 해줍니다. 과한장이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 네? 보험료도 군하고 도가 내주는데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가령 30만 원의 화재 공제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여기서 60%를 하게 되면 18만 원은 군에서 18만 원은 군하고 도가 해주고 군하고 도에서 내고 12만 원. 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12만 원만 본인이 하는 건데 그게 1년치잖아요. 그렇죠. 12만 원만 냈으면 아니. 이번에 이 화재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피해 아니 보상을. 정말 그 나머지 한 100여 점포 사장님들 너무하시다. 한 달에 10,000원씩 그 화재보험료 내는 거 그거가 아까워서 그 60%를 또 지자체에서 또 보조까지 해주는데도 그걸 안 들으셨다는 게 정말 야. 그래서 그 지속가능 지역재단의 상권팀이 그 해당 상인들한테 이제 그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들지 않은 거죠. 들지 않았다가 이렇게 불날 줄 모르고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야말로 큰 코다고 친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서천 특화시장이 불이 나니까 그거 보고 서둘러서 가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뭐 소있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화재보험 가입 안 하신 그 한 100여 점포 사장님들은 제가 볼 때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를 망각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주변 상가들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싼 그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서천군 자체적으로 그 특화시장이라는 것을 전국에 얼마나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저 돈 먹는 화마였습니다. 그동안에. 그죠? 20년 동안에 네. 서천 특화시장에 군에서 쏟아부은 돈이 그 엄청납니다. 지금 뭐 400억 그 저 새 건물을 짓는데 400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440억. 아마 그 이상 되고도 남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수산을 정확하게 안 했지만 네, 어찌됐든 네. 이번 계제의 어찌됐든 그 피해 보신 상인들은 참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만 어떻게든 특화 시장의 새로운 정비의 시점이 되지 않았나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입점할 수 있는 상인들의 조건도 명확하게 뭐 서천군에서 뭐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서천에 두고 뭐 이제 다른 시군에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네. 그래서 지금 서천군에서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그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 조례가 있는데 이번 화재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점들 네.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승계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점포 승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들을 네.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음.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입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유인책으로 해서 승계도 해주고 했지만 네. 이제는 그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입점하려고 하는 업체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그 특권 그 승계라는 것은 특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권을 없애겠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인데 불법 양도양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지속적으로 그 적발이 되고 있고 이번 1월 달에도 그 4군데 업소가 네. 그 적발이 돼가지고 1월 말에 이제 뭐 이제 퇴출시키려고 했던 상황에서 불이 나가지고 여기도 이번에는 피해 보상을 받습니다만 이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꼭 먹고 네.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잡고 하신 네. 분들이 꽤 되시네요.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승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 비롯됐던 거고요. 네. 그 화로동 같은 경우는 주말이거나 명절 때만 되면 네. 그 업체 사장들이 그 팔에 파스를 붙일 정도로 그 생선 써는 일에 그렇죠. 해 뜨는 일에 그 돈 많이 벌다 보니까 팔목이 아플 정도라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그렇죠. 아무튼 뭐 논하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 기간도 조금 제한을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 짓는 말 그대로 예전부터 나왔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 시장이 이제 설치가 되면 거기에 입점하신 기존에 뭐 피해 보신 상인들이야 당연히 입점하는데 기준을 정해서 하겠지만 이제 차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이 그 거기서 장사를 영위했다는 건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도 거기에 내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방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을 좀 제대로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이제 지정돼 있는 어떤 기간 안에는 어떤 사업자 등록에 대한 것들 아니면은 뭐죠 보건증이라든지 위생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명랑한 시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그리고 감시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고 대표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들어서 해주실 거죠? 아무튼 저도 이제 그 새 시장 그 개설이 되기 전에 그 황골탈퇴한 그 모습으로 서천 특화시장이 그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네. 제시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뉴스처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아유, 군으로 하여금 꼭 그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서천 네. 고정만 대표님. 하여간 이번 주 소식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해 주셨는데 국민들께 뭐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뭐 어찌됐든 안 좋은 소식이라도 꼭 알아야 되는 소식들만 전달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뭐 꼭 알아야 되는 소식 플러스 좀 좋은 소식도 좀 섞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천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 그 서천군 소식을 좀 여쭤보려고 저 연결하면서 오늘은 소식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궁금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속에서 좀 불이 나고 있어요. 이 불나는 거를 좀 진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서천 구민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속이 좀 답답하시고 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예. 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부글부글한 그 답답함을 조금이나 토로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고 대표님의 답답함을 저한테 전달하신 거예요 지금. 나도 이걸 아무튼 어디다 넘겨야 되는데. 예, 서천 특화시장의 민낯을 좀 소개한 건데요. 네. 아무튼 뭐 제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악역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천 특화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네, 고 대표님 그래서, 같은 분이 계셔야 돼요. 네, 다음 주에도 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네.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소식은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봄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다시 또 겨울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봄은 오겠죠? 오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 봄 노래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로이킴이 부르는 봄봄봄 띄워드릴 건데 이 노래 아세요? 또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뉴스천의 고정만 대표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 대표님.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로이킴의 봄봄봄 같이 듣겠습니다. 네, 로이킴의 봄봄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정말 밝은 면만 항상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민낯을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감도는데요.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20년 가까이를 영위해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고 이게 지금 21세기 2024년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댓글 주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뭐 사업자 등록이 없이 장사가 가능한가요? 무허가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라고들 다들 이렇게 황당해 하시면서 댓글들 남겨주시고 또 뭐 명백한 탈세가 아닌가요? 하면서 누구나 국민이라면 알 수 있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그 서천군의 재산 안에서 사업을 영위했다는 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민들도 거기에 가서 법의 절차를 다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기회를 그 사람들이 뺏었다는 것 자체만도 어떻게 따지면 이건 형사 처벌을 꼭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단체가 됐던 관공서가 됐던 이런 분들한테는 꼭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거에 자체만으로도 지금 뭐 생각해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애석하다는 생각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서천군 행정 쪽에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한 부분에서도 일말의 책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천군 관계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서천 특화시장이 제대로 된 합법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2월 중순이 지나서 좀 있으면 2월 하순이잖아요. 지금 저랑 같이 방송하고 있는 우리 화이트호스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방송 중간에 잔기침을 하고 있어요. 뭐냐고요? 네, 감기에 걸린 거죠. 감기가 자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365일 항상 우리 대기 중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내 몸의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약해졌을 때 그 녀석들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제 봄이 온다고 생각해서 두툼한 옷을 좀 벗어 적기고 얇은 옷을 뭐 찾아 입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피로가 좀 쌓일 수 있게끔 신체적으로 힘들게 자꾸 내 몸을 괴롭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지킬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우리 의료계에서 볼 때는 환절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환절기가 뭐예요? 계절이 바뀐다는 얘기죠.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딱 그 시기가 면역력이 가장 안 좋아지는 시기거든요. 이때는 너무 심각하고 과한 운동도 신체적으로는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도 좀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무엇보다 잘 드시고 잘 자는 거 그게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 소식 여러 가지들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뉴스 채널 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일단 가름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그 서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를 모집을 한답니다. 드디어 우리 서천군에서도 AI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 금요일까지고 모집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210명입니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윤석열 나이를 적용을 한 나이인 거예요. 자, 모집 인원은 10% 미만 내 그리고 모집 인원의 10% 미만에는 만 60세에서 64세까지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나는 조금 더 늙었다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65세 이상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천군 보건소 041-950-6944 041-950-6944로 전화해 주시면 AI하고 IoT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 관리를 이제 서천군 보건소에 직접 해주는데요. 도대체 AI하고 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 관리가 뭐냐 하면요. 블루투스 기반의 기기를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건강 관리를 매일 해주고 그리고 오늘의 건강 그 앱을 활용해 가지고 미션 설정을 해주고 미션이 설정이 됐을 때 어떤 그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자 중에서 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스마트폰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 서천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손목 혈동량계 그러니까 시계형이거든요. 그리고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이 다 블루투스로 이어지는 것들인데 연결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스마트폰에 연동을 해서 그 스마트폰과 서천군 보건소가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그 오늘의 건강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천군 보건소 담당 간호사하고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주고 서천군 보건소 담당 간호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비대면으로 좀 문제에 대한 고지를 하고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보건소에서는 혈압, 혈당, 신체활동, 식생활관리, 투약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계획이고요. 요 서비스는 우리 그 어르신들 중에 항상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소득 수준이 높아서
어떤 그 어떤 서비스를 잘 못 받을 수가 없다. 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서비스는 그런 거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한 1년 뭐 전 재산이 한 20조쯤 되고 한 달에 소득이 한 2억 정도 되시는 분들도 1년 연소득이 한 2, 30억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외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으시는 분들 있죠.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 판정을 안 받으신 분들 중에 1급에서 5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고 변하는 과정에서 AI 또는 IoT 기반의 이런 서비스가 우리 보건 의료 쪽에서도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우리 국민들께 밀접하게 접촉과 접근이 되고 있다는 거, 새로운 소식인 것 같아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천군 의회에 보면 의원님들이 7분이 있습니다. 의장님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소속이었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당을 한 그 한경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경석 의원이 그 뭐죠? 그 요번에 그 명예도로명 지정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천군에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명예도로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남 이상제길, 뭐 329 만세길, 이동백 소리길, 서천 기임길, 싱싱 화로회길, 백일홍 십리길 등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명예 도로명을 이용하여 방문객 유입 및 관광객 증가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과 애양신 고취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양, 그리고 긍정의 이미지와 명성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길과 도로를 지역 관광 자원으로 가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일이죠.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종천 농공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관위탁 동의안,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는데요. 요런 그 임시회 안에서 이 그 한경석 의원이 명예 도료명을 이용해서 한번 방문객이라든지 관광객 유치하는 하고, 그리고 우리 서천 국민들의 지역 사랑의 어떤 그 의지를 고양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명예 도로들이 많죠. 뭐 수원에 가면은 뭐 그 박지성길인가 뭐가 있고, 뭐 공주에 가면 박세리길이라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지금 뭐 이렇게 그 지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소명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요 도로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변형하다 보면 관광객들이야 내비게이션이라나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어떤 포탈을 검색해서 오실 때는 문제가 없으나,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 주소를 이제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내비를 때 조금 혼란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명예도로를 했는데, 야, 나는 우리는 그 명예도로를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조상을 배출한 자손인데 우리 조상도 명예길로 해줘라 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또 분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재밌는 발상을 해주신 한경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재밌고요. 자, 우리 테리왕자 궁중 이야기 2월 22일 방송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뉴스 채널 고종만 대표님과도 같이 해봤고, 제가 서천 보건소 소식과 서천 군위에서 나왔던 아주 재미난 소식도 같이 이제 전달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2024년이 어떻게 진행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봄날이 좀 찾아와서 새롭고 활기찬 그런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이강인 이슈였었는데요. 손흥민, 이강인의 이슈가 어제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이강인이 직접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찾아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손흥민이 또 그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 축구 선수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두 선수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치부하고 개인 간의 사과와 용서로 끝나게끔 만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축구를 대변한다는 단체인 축구협회.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엄청나게 많은 시설, 기관, 정부, 뭐를 보았던 행정부,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기관, 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밉보여서는 절대 그 시설, 기관들, 단체가 명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 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릉항자 국민 이야기 오늘 2월 22일 2024년 2월 20일 방송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6시 반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화이트호스가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감기를 뚝 떨치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방송에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유튜브 구독자가요 208명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져보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끝곡은요 10cm가 부른 노래입니다. 네가 참 좋아.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